자,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은 투표율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오늘 투표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갑수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오셨나요? 네, 금방 한 7시 조금 넘어서 다녀왔습니다. 부지런히 하셨네요. 그 투표소 풍경은 어떻든가요? 글쎄요, 생각보다는 좀, 차분한, 아침 7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둘러맨 분들이 좀, 보이는 걸로 봐서.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이제 가서 투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일찍 하시고 이제 아마 출근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 유독 접전 지역, 경합 지역이 많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아주 적은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가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아주 중요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글쎄 투표율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환경들 그동안 쭉 유지해 왔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상대적으로 좀 그런 성향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예. 또 50대 이후에 이제 중장년층, 노년층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권 성향의 그런 표심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느 계층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방향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왔는데. 예.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좀 대결 구도, 대결 양상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는 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선의의 어떤 민주주의의 참여에 대한, 그런 독려 차원으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세대결 정면 대결 양상으로 이제 부각시키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얼마나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참고로 2010년 지방선거 54.5%, 2012년 대선 75.8%.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만, 오후 1시 정도의 투표율이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최종 투표율이 54.5%였는데, 예. 오후 1시 투표율이 34%였거든요. 그래서 오후 1시쯤에 30% 정도의 투표율만 넘긴다면, 예. 이번에 이제 한 11.5%에 육박하는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더하면은 아마 최종 투표율 정도가 가능이 좀 되겠죠. 그래서 오후 1시쯤에 30%를 넘긴다면 무난하게 60%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오후 1시에 30%를 넘기느냐 마느냐가 전체 투표율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씀. 사실은 지금 60%를 이제 마의 벽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는. 한 번밖에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60%가 넘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분위기로 봤을 때. 일단은 사전 투표율이 11%를 넘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투표율을 더 가졌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3일간의 투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루하고도 54, 5%는 했는데. 예. 3일 투표하고 60%를 못 넘긴다면 좀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럼 우리가 좀 창피한 거죠. 유권자들, 국민이 창피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건 날씨인데 오늘 날씨 지금 서울은 화창해요? 네.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비록저록 괜찮은 날씨고 전국 날씨도 보니까는 영남, 호남 일부 지역에 지금 비가 좀 내리는 거 말고는 예. 날씨는 비교적 괜찮다고 하더군요. 날씨가 맑으면 투표율 어떻고 날씨가 흐리면 어떻고 이런 분석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날씨가 좋으면은 나들이를 갈 거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투표율이 좀 낮을 거다. 또는 이제 날씨가 굳을 경우에는 나들이를 안 가니까 투표율이 좀 높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글쎄요,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비가 오니까 그냥 투표라도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요. 나들이 대신 난 투표나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날씨라는 그런 변수보다는 예. 글쎄요, 이제 내가 이번에 과연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이 모티브,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결정적이겠죠. 이번에는 그럼 어떤 걸 보세요? 어떤 요소들이 투표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애초에 그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라는 것들이 특성상 그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쯤에 늘 놓여 있는 선거였습니다. 예. 그 의미는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심판론 늘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대결 구도로 이제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였는데. 그렇죠. 사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판론을 작동시키기에는 좀 이른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라는 이제 변수가 돌출한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선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심판론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정부의 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분노하고 화가 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가느냐. 예. 맞서서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이제 어제 그제부터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읍소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캠페인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예. 그 도와주세요라는 캠페인에 부응한 여권 지지층들이 또 얼마만큼 방어에 나서느냐. 이런 이 구도가 좀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예. 애초에 기대했던, 애초에 예상했던 투표율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겠냐는 게 분명한 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수층의 결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야당층, 야권층, 진보층의 결집 이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투표율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하시는 거예요. 사전 선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투표율이 11.49%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그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은 일단 전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그리고 또 사전 투표율을 그리고 사전 투표의 어떤 그 세대별 투표율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이제 뭐 어느 나라 유권자는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남이 어떻게 했을 때 예. 또는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때 그 여론에 자신의 여론을 맡겨버리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유독 좀 지나친 측면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1.49%라는 사전 투표율이라는 것들은 어떤 심판하려고 하는 층이나 방어하려고 하는 층이나 예. 상당 부분 어떤 그 자극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야, 11.49%나 사전 투표를 했어? 관심 굉장히 많네. 나도 해야겠네.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공식대로라면 투표율 높으면 야당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 공식이 깨졌어요. 투표율 높았는데 야당이 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떨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0대 이상의 투표율과 지지율이 압도적이었죠. 지난 대선 같은 경우. 그랬죠. 후보에 대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IT 환경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폰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또 그 스마트폰 속에 어지간한 SNS, 카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예. 카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한두 개씩은 이제 다 한단 말이죠. 예. 그 말씀은 이제 노년층들도 네트워킹화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런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는 어떤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그분들도 이 2002년 대선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IT 환경이 이끌어낸 선거였다고 보는데요. 맞아요. 그런 것들만큼의 결집력은 충분히 갖춘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도 50대 이상들도 언제든지 시시각각 전해지는 투표율이라든지 또는 시시각각 전해지는 확인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어떤 소문들에 의한 판세 이런 것들로 자극받아서 투표장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도 표심에 있어서의 어떤 성향 자체는 분명히 60대 이상은 틀림없이 여권에 유리한 그런 투표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얼마만큼 네트워킹화된 노심들이 투표장에 가느냐, 향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결정타가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이 지금 초박빙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얼마만큼 그 세대별 층들이 예, 예. 동원 내지는 또 어떤 그 자격에 의한 예. 자발적인 참여, 예.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 투표율만으로 투표율 높다고 야당률이 뭐 여당률이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그렇습니다. 선거는. 예. 끝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변수 몇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들 외에도 우리 김갑수 선생님 보시기에 이 변수 참 중요하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하게 뭐 변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없겠지만은 일단은 뭐 최근 마지막 며칠 동안에 여권이 느꼈던 위기의식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세요 캠페인. 사실 예, 예. 여당이 그것도 이제 다수당인 상태에서 예. 또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당이 도와주세요라고 읍소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중진들이 다 나서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여권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 또는 여권이 지난 대선부터 해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라든지 전략 전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해졌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통했느냐 마지막에 이것도 변수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읍소 작전 알겠습니다. 네. 그 읍소를 또 방어하는 그 옆에서 그런 캠페인들도 있었는데 또 그것은 얼마나 통했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지켜보고요.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중한 한 표 걸리는 행사라는 말씀 전하면서 인사 나누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김갑수 대표였습니다.